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치바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위가 심해질수록 기력이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요즘에 잠깐만 밖에 나가도 금방 지쳐요. 맞아요. 강아지 산책도 못 시키고 너무 더워서 사실 20대 때는 나가서 덥든 말든 그냥 물놀이도 하고 수영장도 가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대자로 누워갖고 그냥 수박 다 먹으면서 그냥 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게 다 예. 근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살을 빼려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근력을 키우면 체력도 같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중에 이 근력이 다 재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걸 다 하시네. 시켜야 돼요. 진짜. 예, 맞습니다. 특히 중년일수록 노후 준비는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중년을 살리는 힘, 근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성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의뢰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달아나고 싶은 요즘, 무더위보다 이것 때문에 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닥터 지바고의 SOS를 청한 사연의 주인공. 걸음이 살짝 느리신 분인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프시군요. 그러네요. 예. 힘겹게 자리에 앉은 의뢰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서은혜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닥터 지바고를 찾아오셨나요? 제가 혈압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눈 한방변성도 있고 이 모든 병이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당뇨가 오고 난 다음에 이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 얼굴은 보여요. 많이 붓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부셨네. 네, 눈꺼풀 주변이 많이 부셨어요. 그러네요. 당뇨 이후 합병증뿐 아니라 체중과 함께 근육도 빠지기 시작했다는데 당뇨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근육이 약해지니까 걷는 것도 느려졌어요. 많이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약 개수만 늘어나고 하니까 답답해서 닥터집하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10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혔다는 당뇨. 당뇨가 생긴 후 아침마다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혈당 체크. 매일 저걸 하는 것도 곤욕이죠. 보통 일 아니죠? 네. 네. 과연 그녀의 공복 혈당 수치는 여전히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상태.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3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350이면 신경 쓰고 뭐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빨리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또 뭐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면 280, 270 대중 없이 그렇게 그랬어요. 당뇨 이후 찾아온 합병증 중에서도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다는데 당뇨 때문에 약 타러 가면서 피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협심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심증에 당이 있으면 그렇게 따른대요. 그래서 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협심증까지 와서 내가 마음이 많이 우울증이 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 혈관성 질환이죠. 네, 협심증 같은 거. 이후 약에 의지한 채 살고 있는 그녀. 약을 저렇게나 많이 또 드시네. 아우, 힘드시겠다, 진짜. 이 약을 안 먹으면 뒷골이 땡기고 또 하니까 어지럽고 그러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먹어줘야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그녀에게 찾아온 또 다른 문제, 황반변성. 시력 저하까지 동반된 상태라고. 시력도 지금 문제가 될 텐데, 그죠? 황반변성이면. 그러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꾸 눈을 만지시나 봐요. 당뇨가 오니까 당뇨가 이제 심하고 뭐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항반변성까지 와가지고 글씨도 흐트러져서 보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아주 눈이 그러니까 답답해요. 황반변성이 생기면서 좋아하던 독서도 편히 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녀의 당뇨 대체 왜 생기게 된 걸까?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좋아하니까 밥은 안 먹어도 수박이고 딸기고 바나나고 참외고 그냥 과일이라는 과일은 뭐 골고루 사다가 막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저기가 온 게 그 음식을 그렇게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당이 온 것 같아요. 과거 식사는 걸러도 과일은 꼭 챙겨 먹었다는 그녀. 심지어 당 지수가 높은 수박도 단숨에 먹어치울 정도로 과일 매니아였다고 한다. 당뇨가 오고 이 하체 근육이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걸음도 느려지고 그렇게 그래지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근육이 장단지가 이렇게 굵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지를 잘 안 입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근육이 다 빠지면서 이렇게 약해지고. 당뇨 이후 근육이 줄어들면서 허벅지마저 가늘어진 상태. 부종은 부종대로 있는데 근육이 빠지셔갖고 또 얇아지시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네. 빠진 근육은 가까운 곳을 걷는 것조차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허리까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 밥을 먹을 때에도 서서 먹어야만 하는 그녀다. 앉아서 식사 안 되시니까 서서 허리를 펴고. 건강할 때는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프고 나니까 이 근육이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근육이 진짜 중요한 걸 느꼈어요. 정말 누구나 막론하고 이 근육이 튼튼해야지만 건강하고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일상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근육이 줄어들고 허리까지 악화된 의뢰인.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 앉으세요. 과연 그녀의 검사 결과는? 그리고 관절이 불안정해져서 맨 밑에 관절은 지금 흔들거림이 약간 있어요. 5번 허리뼈랑 1번 꼬리뼈 사이가 살짝 줄이 안 맞는 상태예요. 저 정도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전방전이증으로 늘어나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밑에. 예. 그거는 운동해서 근육으로 잡아주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육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다 오세요. 건강하세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근육을 키우라고 하시니까 평소보다 근육을 키우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허리 협착 때문에 누워 있는데 2달 누워 있었더니 제 다리가 아주 그냥 미끈한 여자 다리처럼 바뀌어요. 근육이 싹 빠져요. 네네. 오, 그래요? 금방 빠집니다. 근데 다시 금방 채우셨나봐요.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종아리가 네. 단단하시던데요. 단지가? 엄청 걸었죠. 저분은 지금 당뇨 수치도 높은데 거기에 지금 합병증이 심각하고 이 황반 변성까지 온 거 보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두 팀장님 네. 나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는데 네네. 아빠가 이제 당뇨가 조금 있으셨어요. 다행히도 합병증은 없어갖고 그냥 인슐린 주사를 혼자 맞으시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되게 아프실 것 같고 좀 뭔가 왜 가장의 어깨는 축 처진다라는 말이 정말 딱 예.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현재는 당뇨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두려운 병 가운데 하는데 제 주변에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많아요. 많죠. 식사며 건강에. 근데 실제 당뇨를 앓는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정말요? 2018년도 통계 기준을 보면은 이미 국내 당뇨병 환자 숫자는 5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게다가 공복혈당 장애까지 포함한 당뇨 전 단계 인구를 모두 다 포함하면 95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당뇨 인구 10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5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30세 이상 성인만 봐도요. 네. 3명 중 1명이 당뇨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당뇨가 지금 말씀하신 고혈압, 고지혈증, 뭐 디스크, 갑상선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도 예. 약간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겠죠. 저분의 상태의 가장 큰 스타트, 출발점은 당뇨부터 시작하는데 네. 네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는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다는 그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하나가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모든 조직으로 가는 조그마한 동맥들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조직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합병증이 네. 뭐 망막 변성이라든지 또 당뇨발이라 그래서 이 발은 심장하고 멀리 있잖아요. 네.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절단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콩팥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혈관 내의 문제점 때문에 전부 다 이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는데 당뇨가 이게 합병증이 오래 걸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 한 몇 개월 내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당 수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게 협심증이 발견된다는 네, 내용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도 좀 끈적끈적해집니다. 점도가 올라가죠. 이럴 때 결국 혈전이 발생해서 어느 날 갑자기 네. 큰 혈관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이어서 돌연사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당뇨가 사실은 심각한 질병일 수 있는데 그게 도대체 근력하고 근육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 아까 그 의뢰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당뇨는 제가 아까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은 거라 그랬고 그렇습니다. 예. 이 혈액 내의 포도당을 빨리빨리 우리가 소모시켜주고 혈액 밖으로 빼주는 게 바로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운동. 예, 운동. 근육이 중요하구나.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근육이 활동하기 때문에 포도당들이 소모를 시켜가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근력이 작아지게 되면 그 역할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또 특히 이제 근육량이 30대 즈음에는 정점을 찍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점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약 70%, 8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네. 당뇨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관리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도 이제 점점 살이 빠지신 게 또 한편으로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아마 정말 근육이 빠지셨을 네. 텐데 근육이 빠지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이 근감소증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드디어 질병으로 인식한 지도 벌써 5년이 네네. 되었습니다. 예, 바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근감소증이 있으면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5.2배, 여자인 경우에는 2.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남자 선배님들 보면요. 네.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면 양복이 커져 있어요. 맞아요. 많이 봐요. 그리고 좀 헐렁해지잖아요. 네. 이게 근육이 감소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네. 그것도 병으로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보통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근육량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임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진단할 땐 일단 근육량을 봐야 되고요. 네. 근력을 봐야 되고 또 이 근육량과 근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신체 기능이라고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하고 또 보행 속도가 우리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네. 반복적으로 5회를 할 때 몇 초까지 되느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파악을 해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5회를 연속으로 한다고요? 네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거는 좀 쉽지 않나요? 네. 예,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력이 없이는 건강한 노후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이 그 아까 의뢰하신 분에 대한 솔루션 준비하셨죠? 아, 네. 그럼요. 네네. 네, 제가 지난주에 조금 고전했기 때문에 오늘도 선공으로 한번 지바고팀이 먼저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뭐 준비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을 찾아 나선 지바고 팀. 화려한 옷과 신발이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오, 하이힐을 신으셨어요. 화려한 의상을 좋아하시는 날씬하셔라.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에 당뇨 극복한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저요. 정말요? 네. 지바고 팀의 주인공 이혜자 주부.
필요 알고 찾아왔는데 예.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젊어 보이세요? 당뇨 극복하고요. 더 젊어졌어요, 지금. 당뇨 극복 후 삶의 활력까지 얻은 이혜자 주부. 하지만 한때는 일상을 위협하는 당뇨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데 많이 아프셨어요? 아우, 날마다 누워 있었죠. 머리 싸매고. 청심환이 집에 쌓여 있었고, 막,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나중에 가보니까 당뇨가 심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고, 혼절할 것처럼 어지럼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는데, 심지어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늘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고. 그냥 모래가 쓰러지듯이 이렇게 쏠림이 와요. 어지럽고 식사를 못하고 입맛이 없고 일단은 생활에 좀 지장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헛구역질도 나고. 근데 당뇨가 제가 굉장히 300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높으셨네요. 250.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그녀. 집안일에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다는데. 제가 과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복숭아를 먹으면 한 자리에서 6개를 먹어요. 포도도 한 소쿠리 갖다 놓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먹고 저녁 때가 견디자는 그냥 바쁘니까. 이후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봤다는 그녀. 과연 현재 상태는? 지금은 이제 정상 수치를 기록하고 계세요. 네네. 혈당과 건강을 다 잡은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 저 왔습니다. 당신 벌써 지금 운동 가려고 오는 거예요? 해야지.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 예.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 그렇게 얘기해. 이제 어차피 운동으로 왔으니 운동복 갈아입고 올게. 그래요. 이제 솔루션. 네, 나옵니다. 드디어. 네. 두둔. 훌라후프? 동화줄인데 저거는. 아니 본인 몸보다 큰 훌라후프를. 골반 움직임부터 응용팔 동작까지 예사롭지 않다. 두꺼운 훌라후프는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저거를 하시려면은 중심이 좋아야 되거든요. 코어가. 네. 해볼래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 각시가 하는데 하는데. 비우지 마. 하실 수 있으실까? 남자분들 잘 못하던데. 우리 친구한테 배워도 안 돼. 나는 이게 체질 안 되는 게. 한쪽으로 쫙. 허리가 두껍기 때문에 그게 육체미나 이런 헬스 체질에 맞지 나는 이거 허리 돌리는 것은 최고 어려워요 진짜. 오, 파워풀. 흥이 넘치세요. 중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유연한 몸놀림. 바로 이 운동이 그녀의 건강 비법? 이게 당뇨 잡은 비법인가요? 제가 당뇨를 잡은 비법은 근육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혈액 속에 당분이 줄어서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육 관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근육 가성비를 높였어요, 제가. 근육의 가성비를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만의 근육 비법을 제가 찾았어요. 이혜자 주부의 당뇨 잡고 근육 가성비까지 높이는 골반 위아래 운동법. 골반을 앞뒤로 밀어주며 몸의 중심인 복부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라는데 동시에 중년에게 꼭 필요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까지 단련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동네 공원에서는 안 되겠는데. 좀 두꺼운 옷 입고요. 복부가 제일로 지금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로 많이 당기고요. 또 좀 더불어 엉치까지 엉덩이 뼈, 엉덩이 그 근육이 엄청 좀 당깁니다. 당뇨 잡고 근육 가성비 높이는 두 번째 방법, 뽀빠이 운동법. 다리를 살짝 자기 어깨에서 조금 더 벌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줍니다. 팔을 올립니다. 팔을 쫙 벌려주시고 근육봐. 보통 근육 아니에요. 몸까지 살짝 돌려주면서 시선을 앞을 봅니다. 저 동작이 코어 근육이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근육이거든요. 다음 동작 들어갑니다. 자,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 옆에 또 한 번. 시원하십니다.
일주일에 2, 3회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이번엔 주방으로 향하는데 자, 이제 또 다른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닭백숙 하시려나? 원래 닭가슴살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위주로 해서 닭고기를 백숙을 해서 잘 먹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끓인 백숙에 두 번째 건강 비법이 숨어 있다? 제대로 드시네.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또 나만의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녀만의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며 비장의 무기를 꺼내오는데 이건 저울? 그 333 법칙 아시죠? 하루에 3끼, 단백질 30g, 닭고기 300g. 한 끼에 100g의 닭가슴살을 먹으면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저울에 무게를 재서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하려면 단백질을 한 끼에 30g씩을 먹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이 먹어서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 근육이 더 많아졌어요. 근육의 가성비를 높여주는 그녀만의 건강한 단백질 밥상 완성. 역시 맛있는데. 당신이 나 이거 처음 먹을 때 뭔 닭만 이렇게 먹어서 지금 같이 와서 같이 드셔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해 더욱 맛있는 식사 시간. 당뇨를 극복하고 부부는 더욱 행복해졌다. 시청자 여러분, 효과적인 근력 운동과 닭고기 섭취로 가성비를 높여서 저처럼 인생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고마워. 아니 뭐 건강해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바고 팀의 솔루션은 닭고기와 근력으로 그러니까 근육의 가성비를 높이겠다 이거죠? 네, 이 솔루션의 키워드가 바로 근육의 가성비인데요. 요즘에 뭐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중심 근육을 키워라라고 하셨는데 뭐 중심 근육 따로 있고 뭐 가생이 근육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혹시 많이 지어낸 것 같아서요. 그죠? 너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조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이제 저희가 중심 근육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네. 도와주세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생이 근육을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심 근육이 좋아야 됩니다. 중심 근육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데 척추 주변에 있는 그 코어 근육들하고 기립근 같은 그런 복근, 뭐 기립근 이런 것들, 코어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센터에 좀 있잖아요. 이 근육들을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의뢰자분도 보셨지만 이렇게 몸을 트는 동작들이 중심이 잡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동작들이거든요. 당뇨의 포도당을 흡수시켜줄 때 가장 많이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심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솔루션을 한번 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이고 지금 지바고 팀의 솔루션을 보셨죠? 맞습니다. 네, 신경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이분들이 몸이 좀 불편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동을 못 하시면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분들께도 제가 꼭 근육 단련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중년 이후에 되게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근육 생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혜자 씨 사례자분처럼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세포 그 자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편이세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좋은 솔루션이었죠. 적당히 잘 하셨네요. 네, 됐어. 곁까지 근육이 아니라 곁까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단백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닭고기 말고 또 다른 거 맛있는 건 없나요? 왜요? 두부도 있고, 두부. 콩도 있고요. 콩. 네, 저는 마블링이 심하지 않은 소고기나 그리고 또 비계가 많이 붙어있지 않은 좋은 돼지고기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콩도 좋고 뭐 마블링 별로 안 되는 소고기도 좋은데 이 고기 중에서도 닭가슴살이 참 좋은 이유가 이 닭가슴살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류신이나 아이소리신 네네.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꼭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가 얻어가거든요. 괜히 필수겠어요. 그래서 근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닭가슴살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만든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가성비로 따지면 월등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육하면 닭가슴살이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지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닭가슴살이 어떻게 근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시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근력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혈관을 더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운동 강도에 맞게 서서히 시작하는 것을 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왜 이렇게 뭘 던져주세요? 그러게 잘 받아먹네요. 너무 좋은 타이밍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깨알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를 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도 일어나서 따라해 주셨으면. 운동인가요?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이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에요. 지금 소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일어서서 이렇게 딱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을 벌리시고요.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빡 주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래, 위, 아래. 네, 약간 위, 정확해요. 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골반 근육이랑 아랫배 근육이 어느 정도 당긴다라는 느낌이 들면 운동이 다 잘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내친 김에 옆으로도 돌려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오, 야. 아니 다들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남의 골반처럼 돌아가네요. 되게 제가 손잡고 돌리는 것 같죠? 열심히 따라하시면 저처럼 유연해집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닥터지바고 팀이 재미있고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닥터 팀이 뭐 빛을 못 볼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기대해 볼까요?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단단히 준비를 했고요. 당뇨도 잡고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 지금 만나볼 분이 제대로 알려주실 겁니다. 자, 바로 확인하시죠. 닥터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는 그때 잠시만요. 멀리서 제작진을 부르는 목소리, 동시에 힘찬 발걸음으로 뛰어오는 이분은 안녕하세요. 닥터 지바고에서 오셨어요? 예, 저희 그 당뇨 극복하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 네. 어머니세요? 네, 잘 찾아오셨네요. 닥터팀의 주인공 강수자 주부. 판이 진짜 이렇게 뛰어오셨어요? 난 원래 잘 뛰어다니고 계단도 펄딱펄딱 잘 뛰어다니고 자리에 안 앉고 잘 서 있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머니 그럼 저희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어차피 저 건강 비법 보러 오셨잖아요. 그래 운동하러 가요, 같이. 평소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한다는 그녀. 걸음걸이가 뭐. 고든 자세로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다는데 멀리서 봐도 얼마나 빠른지 느껴질 정도다. 보세요. 감독님이 뛰어오는지. 아니, 근데 걸으면 왜 이렇게 빠르세요? 운동은 빨라야죠. 천천히 가면 산책밖에 안 되지. 난 운동인데. 난 산책하러 온 게 아니고 운동하러 왔어. 운동. 하체 운동. 전신 건강. 당뇨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당뇨 때문이었다. 6, 7년 전에 몸이 자꾸 어지럽고 이제 혓바닥에 백태가 좀 많이 꼈고 이제 술도 못 먹는데 술 먹은 것처럼 자꾸 어지럽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판정이 나왔어요. 당뇨가 다 맨날 남들이 하는 것만 알았지 내가 왔다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죠. 엄청 높았나요? 진짜 높았죠. 그때 당시 그 LA 갈비를 정말 많이 먹었고 과일도 많이 먹고. LA 갈비 양념 안에도 과일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네. 배랑 사과랑. 달아서. 맞네. 고기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다 보고 하니 몸이 지금보다가 한 3kg 내지 5kg가 더 불었었는데 살이 통통해서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근육이 아니었고 당하고 지방이 쌓였던 것 같아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갑자기 찾아온 당뇨. 이후 무기력함과 식욕부진 등으로 점점 힘들어졌다는데 이렇게 노년을 보낼 수 없어 그녀만의 건강관리 비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통해서 좀 근육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2시간씩 쉽지 않은데요. 빠른 속도로. 당뇨도 극복하지만 걸으려면 근력이 필요해서 생존 근육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걷고 있어요. 지바고 팀에 중심 근육이 있었다면 저희는 생존 근육이 있습니다. 생존 근육이라. 메모. 일단 메모. 생존 근육. 생존 근육이 뭐예요?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년에 건강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근육이라도 지키자는 얘기예요. 파워워킹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운동기구죠.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위해 눕는가 했는데 몸은 일으키지 않고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만 해준다? 윗몸을 이렇게 하면 배에 근육을 줘서 당뇨에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그냥 쫙 펴고 몸 이제 기지개처럼 쫙 펴는 운동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맞춤형 스트레칭인 거예요. 굳이 저기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해도 그냥 스트레칭을 딱 해줄 수 있는 자세. 되게 잘하시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윗몸 이렇게 하시려나 봤더니 아니셔서 너무 다행이신 것 같아요. 예.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면서 다리는 버티는 힘으로 허벅지 근육까지 단련한다고. 자, 집에 도착하셨어요. 가뿐하게 귀가했습니다. 2시간을 걷고 오신 거죠. 근데 다가 아니었지요. 어머니, 뭐 밑에다 뭐 두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3층에 사는데 이 계단 3층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지막 운동이에요. 집에 계단을 오르며 마무리 운동까지 해준다는 강수자 씨. 3층까지 3-4번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면. 저는 1층만 올라가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노년에는 근육 운동 하려면 이거 계단 오르니까 가장 중요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일 때문에 집 보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 띠동갑이나 젊은 사람들도 나 따라 못 와요, 숨차서. 근데 나는 가뜩하게 올라가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존 근육을 단련한다는 강수자 주부. 이런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녀의 현재 혈당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 많이 좋아지셨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골라서 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보람에 이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이제 뭐 비법이 있나요? 나 지금 점심 먹어야 되니까요. 먹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습관에 숨어있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 먼저 밥부터 짓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밥과는 조금 다른 모습. 무언가를 계속 집어넣는데 흑태, 귀리, 보리쌀, 금자나, 인동초, 포고버섯, 이거 자연산이요, 산에서 딴 거. 그다음에 그 우엉뿌리, 그렇게 4가지. 그럼 이렇게 많이 넣어 먹는 거 밥에다가? 당뇨가 있고부터는 신선밥을 못 먹고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걸 평상시에 차로 못 마시니까 밥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 맛있겠다. 어우, 버섯. 정말 버섯. 제대로네요. 반찬은 그녀가 즐겨 먹는다는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두부죠. 이어서 만드는 반찬도 두부 요리? 으깬 두부를 파프리카에 넣어서 쪄 먹는다고. 근육에 단백질이 필요하다 하니까 두부에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매일 그냥 이렇게 챙겨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달걀도 또 한 단백질 하죠, 달걀. 동물성 단백질 시작입니다, 이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단백질 요리를 즐겨 먹는다. 이게 바로 단백질 황금 비율로 맞춘 제 식단입니다. 그녀의 식단에 숨겨진 당뇨 극복 비법은 단백질의 비율을 맞춘 건강 밥상이었다. 단백질은 무조건 먹는 게 아니고 동물성, 식물성하고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7대3으로 동물성 3, 식물성 7로 잘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7대3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지금 보니까 동물성이 3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달걀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네네. 밥 먹고 나서 또 내가 별도로 또 채우는 게 있어요. 비장의 카드가 나옵니다. 닭가슴살 아니에요?
에헤이. 단백질도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식물성과 동물성의 적절한 비율을 맞춰 똑똑하게 섭취하는 게 그녀만의 비법. 그렇다면 식단에서 약간 부족해 보였던 동물성 단백질은 어떻게 채우는 걸까? 이게 바로 평소에 그녀가 챙겨 먹는다는 동물성 단백질. 이거 산양류 단백질이라는 건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히기도 하고 해서 요 산양류를 먹으니까 아주 보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선택한 산양류 단백질이란 어떤 걸까? 산양유 단백질은 산양의 젖에서 얻은 그 단백질인데요. 우유나 모유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100g을 기준으로 단백질이 우유에는 3.2g, 모유에는 1.2g 들어있는데 산양유에는 3.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양유에는 S1 카제인의 함량이 우유에 비해서 낮고 그 반면에 소화를 도와주는 모유 단백질 성분인 베타 카제인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과 산양류 단백질 섭취를 통해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것이 그녀의 건강 비법이었다. 단백질 섭취로 생존 근육을 지키시고 저처럼 건강한 노년 보내세요. 참 건강해 보여줬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그러니까 닥터팀의 솔루션은 무리하지 않은 운동, 그리고 단백질과의 비율을 잘 맞춰서 생존에 필요한 근력을 맞춰라. Perfect. 만들어라. 그거죠? 퍼펙트. 예. 네, 정말 정확하시고요. 근력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근력 운동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힘들죠. 많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근육 정도만 좀 지키시고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중심 근육이라고 했을 때 중심 근육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라고 하셨는데 생존 근육을 들어보신 분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중심 근육은 뭐 예측이라도 되는데 생존 근육? 그러니까 근육하면은 그냥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뼈대를 지켜주는 것도 사실 근육이거든요. 뼈대를 잡아주는 거. 그렇습니다. 잡아줘야죠. 네.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잘 생각 안 되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위, 장, 뭐 다 그럼요. 근육으로. 다 근육으로 운동을 해야지 소화가 되는 거죠. 네네. 생존 근육. 중년 이후에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뭔가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허벅지와 허리 이쪽의 근육이 물론 중요하고 게다가 이 속근육 장기의 근육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화장애가 약 2.7배까지 높아지기도 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잘 하셔서 몸 안과 밖의 근육 정도를 균형 있게 잘 챙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 설명이 아주 이쁘네요.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단백질의 식물성, 동물성이 있잖아요. 그 밸런스, 그 비율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일단 이 단백질의 일일 섭취량의 권장량만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내 몸무게 1kg당 약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50kg다. 그러면 매일 5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음식으로 먹으려면 만약에 두부로 먹으려면 3모. 치즈로 먹으면 13장. 진짜. 계란으로 먹으려면 5개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매일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강수자 주부님처럼 이렇게 단백질 분말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이 당뇨에도 좀 좋긴 한가요? 네, 방금 사례자분도 당뇨를 앓고 계셨잖아요.
산양류의 높은 단백질 함량이 근육 생성을 돕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연구도 있었습니다. 비만주의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6주 동안 한 그룹에는 산양류를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우유를 그냥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두 그룹 모두 다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를 했는데 이 산양류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도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뭐 당뇨가 어려운 것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그럼 산양류가 당뇨 외에 다른 곳에도 또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 산양류에는요, 우유보다 2배나 많은 중세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지방산. 네. 뭐예요, 그건 또? 이 중세지방산의 별명이 바로 착한 지방이에요. 중세지방산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어서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로 LDL을 낮춰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하셨어요? LDL이 좀 높거든. 아, 그래요? 이쪽으로 치우치고 계시네요. 미소가지고. 자, 제가 여기다가 여심을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잘 붙들고 있어야겠다. 네, 자, 중세지방산에는요,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CLA 성분도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기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기를 제가 좀 받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성현재 선생님께서 저희 팀을 좀 공격하려고 산양류에 대해 알아보다가 새로운 정보를 진행시켜! 네, 진행해주세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산양류 얘기가 나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이 산양류에는 좀 어려운 말인데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DNA와 R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게 산양류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포에 존재하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중단하게 했더니 바로 그 세포가 노화로 빠졌다는 연구도 있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이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 항노화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만난 주부님이 생존에 필요한 근육도 야금야금 챙기시고 단백질도 똑똑하게 드신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지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한 양이 있겠죠? 그렇죠. 마냥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려면 일단 매일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의 1일 섭취량인 성인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60g, 여성은 50g에 맞춰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또 좋겠고요. 알레르기라든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주의사항까지. 자, 닥터팀과 지바고팀의 솔루션 알아봤는데요. 자, 팀장님들의 마지막 변론 한마디씩. 네. 근력은 질 좋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심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골반 운동 잊지 않으셨죠? 살짝 삼양류에 밀린 것 같은데 골반 운동 위아래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백질 섭취도 잘 하셔서 근육 가성비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과 산양류 단백질 섭취로 중년을 지키는 힘, 근육과 근력을 키우시길 바라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과연 의료인은 어떤 처방전을 선택할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닥터 지바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서은혜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녀를 위한 닥터 지바고 양팀의 맞춤 처방전을 전달하는데 생존 근육을 지키자는 닥터 팀과 근육의 가성비를 높이자는 지바고 팀.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저는 닥터 팀의 처방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계단 오르기와 걷기,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 처방. 계단을 편하게 올라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선택했어요. 산양류 단백질이 먹기도 편하고 부담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격 솔루션을 시작해 보는데 먼저 계단 오르기부터 도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천천히 운동하는 그녀.
아유, 이것도 쉽지 않네. 아유, 지금은 힘들지만 근육 키울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또 다른 처방으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섭취까지. 서은혜 씨의 건강을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근육 키우는데 단백질이 좋으니까 열심히 먹고 제 근육을 열심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안을 노안으로 바꾸는 피부 노화. 정답은 피부 속 콜라겐에 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배와 엉덩이 힘을 딱 주고 네, 복근에. 네, 이렇게 살짝 뒤로 뺐다가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살짝 뒤로 뺐다가 쫙. 약간 장도연 씨가 이렇게 딱 하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하니까 딱 오네요, 느낌이. 손바닥까지 하면 살짝 이게 부끄러우니까. 앞으로 안 되고 네.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옆은 될 것 같아요. 찰랑찰랑. 이러면 이제 갑자기 채널 A